호카씨님 반갑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나유타님, 자타이님, KDI님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솔레 때부터 일정을 너무 진짜 억가를 하네요. 브리드님 안녕하세요. 디젤 스킬이 떴는데요. 봅시다. 화력형 3버 크뎀 20%. 최강님 안녕하세요. 첫 풀버스트 타임 시작 시 버스트 스킬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크뎀 중. 그러니까 이거는 상시 유지라는 거네. 지속 데미지 증가. 야, 이거는 본인 버스 때는 엄청 세네요. 파츠 파괴 시. 또 파츠야? 이번엔 진짜 기차인가? 이거 수산나처럼. 와, 근데 지속 데미지 증가량이 어마어마하네요. 풀차지 공격 시 지속, 아니, 이거 수치로 그냥 패는데? 풀버스트 타임 시작 시, 그래서 넣고, 이제 버스트를 보자. 닷댐증. 오. 아니, 이것만 해도 지금 이미, 독종님 안녕하세요. 타겟이면 지속 데미지가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명중률 100%라는 게 이제 아군이 눈을 감고 귀를 막아서 약간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1초 유지니까 괜찮지 않을까? 음, 1초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 명중률이라는 게 사실 니케에서는 뭐 데미지가 빗나가는 게 아니라 코어를 못 맞추게 되는 탄차쿤이 불안정해지는 거라 1초. 클라이막스 상태라면. 그러니까 본인이 버스트 스킬을 사용하지 않은, 어? 첫? 첫 풀버스트 타임 시작인데? 아니지. 아, 이거는 계속 이어지는 거구나. 네, 이어지는 거고. 아, 인트로 클라이막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는 거지? 첫 풀버스트 때 본인이 버스터를 시작하면 인트로로 가는 거고 본인이 안 썼으면 클라이막스로 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어서 가고. 끝판이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먼저 쓰냐 먼저 안 쓰냐로 고정으로 가는 건가? 그러니까 얘는 후버스트 강제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저는 계산에 약하기 때문에 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이거 파츠 파괴면 그걸 못하네. 일단 이 파츠 파괴 기믹이라는 거는 되게 뻔하긴 한데요. 네, 미아라가 더 세 보이긴 하는데 이거는 또 비교를 좀 해볼까요? 미아라 개수가 어떻게 되지? 사슬 중첩 폭사. 그러니까요. 이거 소음공해로 다들 약간 순간적으로 눈을 감고 귀를 막는 컨셉인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어쨌든 파츠를 파괴해야 소음공해 명령이 되긴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처음 봤을 때 든 생각이 1초 유지면 음 이게 크게 문제가 되나? 싶기도 한데 진짜 어렵네요. 모르겠어요. 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아 이거 그 에이다 스킬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풀버스트 타임을 시작시킨 버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중첩량이 줄어든다. 아, 얘 무기 클립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희귀사탕은 쿠킹 올 스쿼드에서 특별히 근데 만들어진 진짜 기차 가능성이 있네요.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일단 한 번에 하고 어차피 여기서 보면 더 확실하겠죠? 그러니까 이번 솔레에서는 쓰고 뭐 스쿠라보단 좋겠죠? 여기서 이제 얼굴도 이 풀차지 다시 가볼게요. 귀엽네. 괜찮아요. 아직 네, 진짜가 이거 아니에요. 풀 클립이네요. 클립 런처 아니고 시간이네요. 근데 어쨌든 요즘 클립을 최대한 안 내려고 하고 있어서 스킬 다시 읽어봅시다. 저도 이 비문학이 약해서 소음 공해가 삼중첩이고 아레스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파츠 파괴를 못할 시 걸리는 문제가
요거 지속 데미지 68% 증가하는 거 하나 사라지는 거랑 그리고 소음공의 면역 요게 사라지는 건데 근데 이게 어쨌든 아군 전체 명중률 100% 떨어지는 게 1초 유지라 이게 엄청 큰 문제가 되려나? 그게 저는 제일 궁금하네요. 근데 이걸 어쨌든 써먹게 하려면 이번엔 코어가 있고 파츠가 있는 보스네요. 이번엔 코어랑 파츠가 있는 보스인 거고 모더니아도 가능은 할 것 같은데 파츠는 확실히 기차가 많긴 해요. 근데 이제 기차는 상시 코어인데 그게 관통으로 때릴 수 있는 코어여가지고 쉽지 않네. 그리고 모더니아 같으면 상시 코어가 아니라서 물론 그것도 그냥 만들면 그만이긴 한데 이번에는 어쨌든 작게리가 날뛸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해요. 자결 딜러도 아직 많이 없고 사실 자결 솔레를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면 작겔이 있어야죠. 네, 있긴 해야죠. 코어 없다는 보장이 있나요? 보스 뭔지 나왔나? 이게 이 명중률 감소를 인질로 잡는 이유는 코어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물론 이렇게 생각해도 코어가 없을 수 있지만 니키에서의 명중률이라는 건 코어 명중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중률이라는 걸 인질로 잡으려면 코어가 있는 게 맞긴 해요. 아, 설마 10시에 브리드도 뜰라나? 초롬님 안녕하세요. 일단 이거 프리뷰부터 합시다. 아, 이거를 스킬 오전에 올린 거 굉장히 괴롭습니다. 근데 아직 아직 제가 안 나가서 다행인데 원래 나가려고 했거든요. 나갔으면 늦을 뻔했네. 늘 그렇긴 해요. 진짜 늘 유비는 못 쓰긴 해요. 이게 심지어 얘는 지속딜 둘둘이라 아 저 밥 먹고 오려고요. 그쵸? 근데 얘가 풀차지를 써야 돼가지고 그쵸? 에란다? 이게 지금 이중첩 3초 유지라 에란다랑 못 쓸 듯? 이게 지금 300%를 늘려주는 걸 3초 유지밖에 안 해가지고 에란다랑 못 쓸 것 같아요. 그쵸?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브리드도 10시에 뜨기를 그러면 그냥 다 끝내고 나가게. 근데 9시에 열린 건 그거 아니야?
원래 어제 열리려다가 깜빡하고 퇴근해가지고 출근하자마자 올린 거 아니에요? 타겟은 보스입니다. 타겟은 필드 몹도 아니에요. 미정마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9시에 올린 거는 어제 안 올린 게 맞다. 아, 이거를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어제 프리뷰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얘는 범용성은 진짜 매우 매우 떨어지는데 근데 최근에 나유타 리버도 그렇고 물론 이제 니케가 점점 많아지면서 코어 있는 보스, 없는 보스 때마다 좋은 걸 다 분리를 할 거긴 한데 근데 이게 연달아 코어 보스를 내는 거 보면 약간 다시 코어의 시대가 올려나 싶기도 하네요. 최근에 비코어 보스가 너무 많았잖아요. 솔린이랑 연관 아직 없어요. 물론 테스트 해보면 생각보다 셀 수도 있지만 일단은 네 범용적으로 좋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일단 이 파츠 파괴가 너무 큰 인질이죠. 그러게요. 코어 온, 코어 오프 이런 식으로. 시공증 15%. 아, 네, 반대로 적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후보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굉장히 타치가 있는 보스. 그러니까 이제 키우실 분들은 키우시는 게 맞긴 하죠. 아니면 말로만 듣던 자결 마드웨일? A2 접대 오나? 근데 그렇긴 해요. 그 알타이젠이 맞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가장 전통의 또 자결 약점이기도 하고. 근데 봤을 때 그쵸 그 코어를 아니, 파츠를 자주 파괴를 하면서 근데 그러면 기차의 코어를 도대체 어디 주느냐? 이래 놓고 코어를 거기다 주면요. 그 기존 기차처럼 관통으로 주면 그러면 사실 이거 명중률 떨어지는 게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긴 하거든요. 이게 명중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기차 몸 밖으로 평타가 나갈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라 조준하면 어쨌든 맞긴 해요. 그래서 이게 기차라면 코어를 그냥 강제로 부착한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어딘가에 코어가 고정이 되어 있는?
어렵구만. 그러게요. 기차의 정면. 그러게요. 잠시 자료를 좀 준비를 하고. 근데 맞아. 그 이동식 전투를 예전부터 굉장히 하고 싶어 하긴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AGX에 타고 알타이젠이랑 싸우면 되게 재밌을 텐데. 이제 새로운 컨텐츠는 항상 리스크가 있죠.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뭐 그래도 계속 시도를 하는 거는 환영할 만한 일인데 보상 줄 때 되긴 했어. 잠시만요. 저 전화가 와서. 이제 또 버그 터져서 보상 줄 때가 됐죠. 그치. 기껏 만들어 놓은 기믹 못 쓰고 그럼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아, 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들 상점 터셔야 돼요. 리버랑요. 이게 모든 니키들이 그렇지만 나란히 안녕하세요. 얘도 이제 보시면 기본 차속이 1초인데 아, 네. 그 크레딧은 제와 놔두면 알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예, 흑년 같으면요. 여기 나오나? 네. 차지 시간이 0.3초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차속을 줄여주는 애가 의미가 생기는데 차속이 길수록 이거에 효과를 못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리버랑 써도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차속을 줄여주는 애들이 유의미한 딜 상승을 가져오려면 앨리스의 그전에도 그 레후나 막 다른 차속 줄여들면 좋은 애들이 다 들어갔을 텐데 이게 풀차지 공격 명중시가 아니라 사실 그냥 그거 하면 되긴 해요. 수동컨 하면 되긴 해요. 기차가 옆으로 빠질 때도 허공에 쏴주고 이런 식으로. 근데 엄청 빡세긴 하네요. 이게 재장전 타이밍 잘못 꼬이면 근데 이번에도 미란다 미하라는 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약간의 함정이 생기는 게 그전에 미란다 미아라는 코어가 없는 자결 보스였었거든요 또? 어떻게 될까?
귀찮은 상시 코어인데 함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게 기차는 여기가 코어예요, 여기가. 근데 저는 디젤이 미란다랑 쓰기 힘들어 보이는 게 이거 풀차지를 3초 안에 반드시 써야 돼가지고 트리 버프 유지가 어렵거든요? 하츠 나오면 가능성이 있긴 하죠. 기차라고 하면 사관통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진짜 명백하게 미아라를 저격한 패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격한 스킬셋인 것 같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그 비우코는 약간 내려놓고 보는 게 맞긴 해요. 스와 정도로 비행종이 아니면 이거 말고 또 언급할 만한 게 음 뭔가 더 말할 게 있나? 어차피 성능은 미리 막 이런저런 예상하는 것보다 그냥 써보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어차피 내일이고 아 그러네요. 9시 반이었구나. 9시가 아니라 그니까요. 어제 그 임시 저장돼 있던 거 아니야? 진짜 출근해서 겨우 부랴부랴 올린 느낌이에요. 이게 능력이 엄청나긴 한데 또 디버프도 엄청나가지고 잠깐만 이거를 밭댐증 토템으로 쓴다면요 클라이막스 상태잖아. 그냥 선버스트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선버스트 쓰면 본인 딜량은 약간 떨어지지만 그래도 꾸준히 딜을 하면서 밭댐증 25%를 주는 거는 좀 큰데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아직 등장할 수 없는 타이밍이라 얀이 대신하고 있어요. 본인 버스트 밭댐증 괜찮은 게 걔도 그렇습니다. 걔 풍스카 제가 네 사투리를 잘 못해가지고 사투리는 약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텐션 올라갔을 때 이게 억지로 하려 그러면 더 어색해요. 맞아 10시네? 혹시 10시 반에 올라오냐? 아 피곤하구만.
올리원, 자결 올리원? 원본이 나오기 전에 먼저 이격이 나오는 보스가 있다? 랜드 이터도 충분히 가능성 있죠. 랜드 이터도 파츠 이자 코어라서. 네, 저도 올리원은 1월에 나올 것 같아요. 아, 얘 미란다랑 못 쓸 것 같은 기믹이 있습니다. 이 지속 데미지 어마어마한 버프를 풀차지를 3초마다 쏴야 유지가 돼가지고 얘는 미란다랑 쓰지 말라고 나온 것 같아요. 얘가 굴인지 안 굴인지는 사실 아직 제가 판단할 능력은 없는데요. 이제 나오면 또 바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러면 수산나가 앞으로 떡상이라기보단 이번에 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시공증이요. 딜러는 의미가 없긴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의미가 반만 있다. 어쨌든 본인이 세져야 되니까 시공증까지 달려 있었으면 진짜 돌파를 해야 되고 시공증이 없어도 딜을 할 거라면 돌파를 해야 되긴 하는데 서포터는 이제 진짜 명암 쌀먹이 되니까 시공증이 없으면. 근데 뭐 딜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네요. 이번 솔레를 올인하실 분들은 수산나를 키워야 되는데 결국 수산나는 이게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파츠가 있는 보스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러면 수산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산나가 물론 이게 지속 데미지 딜러가 좋은 게 나올수록 수산나의 밸류는 올라가는 건 맞긴 한데 됐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거 이제 해보죠. 혜린님 안녕하세요. 네, 수산나 복각했어요. 수산나 여름에 했습니다. 디젤이 아직 엄청 좋다 나쁘다 이야기는 저는 잘 못하겠는데 근데 이제 공통적인 의견은 엄청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이번에는 못 쓴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저 자기를 열심히 할 거면 뽑아야 되는 게 맞죠.
앱솔은 제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앱솔은 이상한 사용처가 있지만 앱솔은 니케 랩처 잡으라고 만들어놨더니 니케 학살하고 있는데 뭐 지금 보이는 기믹으로는 그런 건 아니죠. 얘네는 니케는 잘 못 잡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얘네는 스테이지도 좀 애매하긴 해요. 이 정도로 가봅시다. 영상을 찍을게요. 네, 그냥 얀으로 찍으려고요. 또한 또래입니다. 느닷없이 9시 반에 디젤 스킬이 올라왔는데요. 아마 이제 어제 올리려다가 깜빡하고 오늘 아침에 급하게 올린 게 아닐까 싶은데 한번 봅시다. 모션도 올라왔고 스킬들도 올라왔는데 우선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약을 해보자면 아직 프리뷰 단계라 정확하진 않지만 엄청나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한정이고 이번 솔레 때는 결국은 접대 보스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명함 정도는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수 기믹이라 나중에 없어서 아쉬우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평가는 출시 후에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중요한 점, 우리 아레나 유저분들한테 중요한 게 클립 런처가 아닙니다. 풀클립이란 말인데 이게 뭐냐면 장전을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장전을 하는 런처랑 샷건들은 버스트 충전이 좋지 않죠. 그래서 스레나 요원은 아니고 스킬셋도 스레나에는 적합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스킬을 자세히 봅시다. 이제 여기가 위에가 1스킬인데요. 또 이제 우리 그거잖아요. 비문학이라 힘든데 간단하게 보면 본인이 선버스트를 쓰면 조금 약하고 본인이 후버스트를 쓰면 지속 데미지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약간 이 메커니즘이 뭐 크러스트가 좀 생각이 나는데 처음에 이제 첫 단추를 깨워놓고 그것들을 계속 연장을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모드를 선택해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요 1스킬은 지속 데미지를 올려주는 버스트 순서에 따라 지속 데미지를 얼마나 올려주냐 이런 게 차이가 있고 2스킬은 파츠 파괴 시 소음 공해 면역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건 이제 버스트에도 나옵니다. 일단은 소음 공해 면역이 생긴다. 이걸 알고 가시고 마찬가지로 파츠 파괴 시 지속 데미지가 증가해요. 15초 유지인 거 보면 파츠가 그렇게 자주는 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에는 파츠가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풀차지 공격 시 자신에게 지속 데미지를 300 몇 프로를 올려주는데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런데 이게 단 3초 유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미란다랑 못 쓴다는 거예요. 이것도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풀버스트 타임 시작 시 타겟 3개. 이 타겟이라는 건 보스죠. 니케도 아니고 일반 랩처도 아닌 보스입니다. 타겟 3개 지속 데미지를 또 주게 되어 있고요. 이게 버스트 스킬인데 갓댐증이 들어갑니다. 10초 동안요. 이거 보면 이제 풍스카가 생각이 나죠? 그리고 또 지속 데미지가 계속 들어가고 대상이 타겟일 경우 지속 데미지가 더 높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스전에서 쓸 수 있고 이게 아까 아레나에서도 안 쓴다고 했지만 스테이지에서도 분명히 못 쓸 만한 성능이긴 해요. 성능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기믹 자체가 스테이지용으로는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솔레 전용이고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자신이 클라이막스 상태라면 그러니까 본인이 후버스트를 썼을 때 아군 전체 명중률을 100%를 감소시킵니다. 1초 동안. 이 1초가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풀버스트가 10초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꾸준히 10%씩 손해를 본다고 하면 좀 문제가 되긴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중요한 게
이 클라이막스 상태라면 음소거 중첩량이 한계가 감소하는데 아까 이 소음 공해 면역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순서대로 가보면 파츠 파괴를 해서 면역 스택을 쌓고 그러면 버스트를 썼을 때 명중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까 파츠를 파괴하면서 쌓은 스택이 이거를 보호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명중률이라는 건 우리가 다른 뭐 RPG 게임에서 미스, 스톡 이런 거 뜨는 것처럼 빗나가는 게 아니라 코어를 못 때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코어가 없는 보스라고 하면 이게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은데요. 이번에는 코어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겠죠? 이런 걸 인지를 잡아놨다는 건. 그래서 일단 스킬을 이렇게 보셨고요. 우리가 이 스킬들을 보다 보면 또 생각나는 니케들이 있어요. 수산나는 파츠 파괴 시 버프를 주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수산나가 다시 쓰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쓰일지는 그거는 앞으로 보스가 파츠를 달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수산나랑 디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이번에 디젤도 지속 데미지 딜러로 나왔고 앞으로 수산나가 계속 지된 메타가 온다면 또 쓰이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수쿠라. 수쿠라 같으면 이제 파츠를 파괴를 해야만 재성능이 나오죠. 지금 디젤도 이게 물론 다른 버프들에 비해 엄청 큰 수치는 아닐 수 있으나 코어가 없는 보스일 기준으로 그래도 이 명중률은 코어가 없으면 치명적이지 않지만 파츠 파괴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또 딜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디젤이랑 수쿠라가 약간 비슷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해당 우월 코드 솔레에서만 활약을 하고 그마저도 파츠가 없으면 확실히 힘이 빠진다. 라는 느낌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디젤이 개수는 스쿠라보다 압도적으로 높긴 한데 이건 결국 직접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생각나는 게 퐁스카입니다. 클로드가 왜 아니냐면 클로드는 버스트 스킬을 사용하지 않는 소위 말해 토템으로도 밭댐증 버프를 주는데 뭐 이번에 나온 닌자 델타도 그렇죠. 근데 퐁스카와 이번에 나온 겨울 디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버스트 스킬을 사용해야만 밭댐증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3버스트를 3명을 쓰는 조합은 구성이 어려울 수 있고 본인이 버스트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미란다. 이제 앞에서 봤던 이 지속 데미지 318%를 올려주는 버프를 풀차지를 쏠 때마다 3초씩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란다랑은 쓰기 어렵습니다. 미란다는 이제 평타를 안 쏴야 크리 버프가 걸려있죠. 그래가지고 미란다가 예상 외로 여기저기서 너무 좋은 성능을 발휘를 하니까 아마 약간 저격을 한 성능인 것 같고요. 이게 또 약간 어려운 게 3초 유지인데 이중첩이에요. 그러니까 중첩이 끊어지면 갑자기 수치가 확 떨어지겠죠? 근데 다행히도 풀차지 명중시가 아니라 풀차지 공격시라서 만약에 보스가 잠깐 사라지는 동안에도 우리는 열심히 풀차지를 허공에 날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또 이제 보스 패턴을 보고 생각해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택티컬 베스티가 있는데요. 얘는 갑자기 왜 나왔냐면 이제 우리가 또 뭐 서사상 중요한 이경 니케들이다 보니까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에 앱솔루트 택티컬업 친구들이 굉장히 저평가가 됐어요. 물론 지금도 솔로 레이드 성능은 좋지 않지만 베스티 같으면 스테이지랑 아레나에서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디젤은 이제 스테이지용도 아레나용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솔레에서 얼마나 활약을 하냐가 결국 초점이 맞춰질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또 베스티를 저평가를 하면서 저도 그랬지만 그때 못 뽑아서 나중에 후회했던 일들이 있지만 이번에 디젤 같으면 한정이기도 하니까 일단은 뽑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이번 솔레에서는 디젤이 딜러기 때문에 후버스트가 강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츠도 강제되고요. 기믹상. 코어는 있어야 돼요. 코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있어야 되는 기믹으로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총평을 해보면 이번 보스는 가결 약점일 거고 파츠가 있을 거고 또 코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생각나는 건 속성 바꾸지 않는 이상 기차나 모더니아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이번 겨울 테마가 또 AGX인 만큼 알트 아이젠이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이 파츠 관련 기믹이라는 거는 범용픽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수산나는 이번엔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앞에 설명드렸던 대로 미란다 디젤은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솔레가 끝나면 버려지느냐 한다면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디젤 선버스트로 기용 시 아까 그 명중률 100% 감소 페널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디젤을 선버스트로 돌리는 밭댐증 그 요원으로서 기능이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클로드처럼 토템으로는 어렵고 퐁스카처럼 버스트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재밌죠?
디젤이 딜러가 되려면 후버스트가 강제되고 디젤이 딜러가 아닐 경우에 선버스트가 강제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기믹인데 물론 이제 앞으로 나올 보스들의 파츠가 있다고 하면 디젤 후버스트도 상관없는데 그거는 또 이제 보스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기차가요. 파츠는 있죠. 파츠는 우리가 미사일 포트랑 이런 것들이 계속 재생성이 되면서 파츠가 있는 건 아는데 얘가 코어가 있나요? 한다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알트 아이젠인데요. 이렇게 생겼죠. 여기 포신이 있어요. 포를 발사하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이제 포신이 있는데 바로 이거를 우리가 정면에서 보게 된다면 요겁니다. 이게 코어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트 아이젠 옆면을 보고 있는데 코어를 어떻게 때리냐 하면 관통으로 때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보통 앨리스, 자결 아스카, 레드후드, 스화 막 이런 애들로 때렸는데 이번에도 역시 자결 에반게리온은 활약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몇 번의 자결 솔레가 또 오다 보면 언젠가 밀려나겠죠? 그리고 근데 이게 솔직히 디젤을 밀어주려면 저는 상시 코어여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이상하지만 알트 아이젠의 정면만 3분 내내 보고 솔레를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완전 엉뚱한 위치에 그냥 코어를 달아놓거나 새로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아니면 뭐 애초에 알트 아이젠이 아닐 수도 있죠. 뭔가 또 새로운 보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정리하면 그렇고요. 처음에 언급을 안 해드린 것 같아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화력형 자결이고 런처고 3버스트 딜러로 나왔습니다. 이제 모션을 한번 보시면요. 이번 딸기 사탕은 아까 제가 쿠킹 처음에 윌- 언급드렸듯이 얘는 클립 런처가 아니라 풀 클립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한번 모션을 보시죠. 이번에 또 비주얼적으로 되게 잘 나왔죠. 이 무기가 또 이제 런처냐 스나냐 이런 것도 논란이 많았는데요. 뭐 실존하는 유탄 무기랑 또 비슷하다고 합니다. 얼굴도 봤으니 다시 가볼게요. 네, 굉장히 귀엽게 나왔죠. 아직 지치지 보시면 않았어요. 이 장전 모션을 보셔야 돼요. 자, 일단 끝까지 보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시간이네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괜찮아요. 장전 게이지가 한 번에 갑니다. 한 번에 가면서 지치지 않았어요. 전체 재장전이 완료가 되는데요. 이러면 버스트 충전이 좋지 않은 풀클립 무기라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프리뷰를 해봤고요. 또 이제 브리드는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디젤도 내일 출시되면 바로 또 제대로 테스트를 해보고 성능 평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젤 프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영상을 올려야 되니까 영상 준비하면서 브리드를 살짝 기다려 볼게요. 그쵸. 브리드는 또 원래대로 저녁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는지. 아닌가? 저만 괴로운가요? 이제 뭐 스킬이 떴다고 하면 달려와야죠. 그게 방송쟁이의 숙명이죠. 아이고, 저 부지런합니다.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쉽구만. 지금 캠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
좀 지루하실 수 있는데 그냥 채팅 치시면 대답해 드릴게요. 아, 요즘 또 약간 알고리즘이 괜찮습니다. 다행이죠. 유튜브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야죠. 아, 이거 썸네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렵군. 아, 저 니케 말고 서브컬처,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전 그 종합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요즘 또 비교적 덜 바빠서 종합 게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 의견들이 또 겹치는군요. 오케이. 디젤 그걸로 갑시다. 브리드랑 레제요? 근데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게 체형이 너무 달라가지고 쉽게 생각이 안 되네요. 뭐 그런 의견이 있는 거겠죠? 맞아요. 우리 니케 쪽에서는 어쨌든 그림체가 또 체인소맨이랑 니케는 그림체가 다르다 보니까 신데랑 진짜 비슷하죠. 주먹처럼 튀겨나온다는 게 네, 살이 많다는 거죠. 아, 피오나랑 비슷한 느낌이긴 하죠. 약간 눈매가 날카로운. 과연 올 것인가.
30분이다. 왔나요? 안 왔어. 저는 다행히 밥을 먹으러 갈 수 있겠군요. 근데 이거 어차피 영상을 올려야 돼서 뭐야 떴어. 진짜 떴네요. 이거 잠시만요. 업로드만 하고 보죠. 아니야. 그냥 둘 다 한 번에 하자. 아닌가? 잠깐만. 일단 보죠. 일단 볼 건데 이버스트. 와 잠깐만. 갓댐증. 남은 체력 수치가 가장 낮은 풍압 코드 적. 그러니까 결국 그거죠. 결국 자결 버퍼고. 와 이러면 진짜 솔린이랑 쓰라는 거네요. 순행의 레오나처럼 자결에서는 브리드네. 잠시 물 좀 가져올게요. 야 근데 얘나 뭐 다 어렵다. 그러니까 얘도 지금 스킬이 너무 그쪽에 몰빵이 돼 있어요. 자결 쪽에. 근데 사실 지금까지의 샷건 덱 이버스트를 보면 레오나보단 얘가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솔린하고 같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영상을 다시 찍자. 이제 브리드도 같이 찍고. 이거 아까 영상이 조금 불만족스러웠던 게 있어서 그래서 그냥 다시 찍을게요. 조금 요약을 해서. 맞아요. 그것도 하겠습니다.
순서를 디젤을 먼저 가고 브리드를 가자. 맞아요. 그 선택권으로 특별히 가져가실 거 없는 분들은 또 선택권 쓰는 거 좋죠. 아, 브레디 스킨. 그쵸. 그것도 이제 우리 유튜브나 이런 데 라운지 올라오면 바로바로 봐주세요. 네, 솔리 하실 분들은 확실히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풀버스트 타임 시작은 3버스트 사용 시가 아니라 3버스트 사용 후 풀버스트 진입 시작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될라나?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아, 지금 잠시 또 영상 준비를 좀 하느라 됐다. 다시 가봅시다. 뚜레입니다. 오늘 9시 반, 10시 반에 이어서 디젤과 브리드의 스킬이 올라왔는데요. 왜 이제 아침에 올라와서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어제 올리는 걸 깜빡하지 않았을까. 아침에 올라온 점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자, 우선 빠르게 스킬부터 보실까요? 이번에도 좀 비문학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디젤은 스킬이 조금 고봉밥이고요. 보시면 화력형, 런처, 3버스트, 자결, 그리고 브리드는 지원형, 샷건, 2버스트입니다. 2버스트. 자결이고요. 스킬 자세한 것도 뒤에 설명을 좀 할게요. 우선 요약부터 가면 디젤은 엄청나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결국 한정이고 이번 솔레 때는 중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수 기믹이라 나중에 없으면 또 아쉬울 수 있기 때문에 최소 명함 정도는 챙기시는 게 좋겠죠? 브리드는 좋아요. 가능하면 돌파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샷건 덱 2버스트가 어쩌면 고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평가는 역시 출시 후에 해볼 거고요. 또 이제 PVP 유저분들한테 중요한 게 클립 런처랑 클립 샷건이 아닙니다. 풀클립이란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탄을 다 소모한 후에 장전을 나눠서 하는 게 클립 무기고요. 한 번에 탄이 다 차는 게 풀클립인데 보통 이제 클립 무기들이 버충이 좋다 그러죠. 그래서 이 디젤 브리드는 버스트 충전이 좋은 무기군은 아니기 때문에 스레나 요원은 아니에요. 스킬셋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솔린 뽑으셔야 합니다. 뽑아서 이번 솔레부터 바로 쓰시고 만약에 지금 여유가 없으신 분들 같으면 그냥 신년 선택권을 쓰셔도 되긴 해요. 이 신년 선택권 또 우리가 필요한 니케들 여럿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상은 또 제가 1월 1일 전에 제작을 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기다려주세요. 우선 디젤 스킬부터 볼까요? 또 뭐가 비문학이에요. 너무 길어요. 근데 일단은 보고 가면 약간 크러스트랑 비슷한데 두 가지 모드를 선택을 해서 두 가지 모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걸로 쭉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크러스트는 중간에 모드를 바꿀 수 있지만 디젤은 고정이에요. 그걸 모드를 뭘로 정하냐? 선버스트, 후버스트로 정합니다. 자신이 직전에 버스트 스킬 사용했다면 인트로고요. 버스트 스킬 사용하지 않았다면 클라이막스인데 근데 이제 클라이막스가 이런 인트로보다 본인에게 주는 버프량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번 솔레처럼 본인이 딜러로 기용이 될 때는 후버스트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승량이 꽤 크고요. 또 이 중요한 게 파츠가 있죠. 파츠 파괴 시 음소거, 소음 공해 면역이 있는데 이건 이제 뒤에 버스트에 나옵니다. 일단 음소거, 소음 공해 면역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마찬가지로 파츠 파괴 시 지속 데미지가 좀 올라가는데 이게 다른 버프들에 비하면 큰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게 좋겠죠. 파츠가 있는 게 좋습니다. 보스에. 그리고 풀차지 공격 시 자신에게 지속 데미지 318%를 올려주는데 이게 이제 이중첩까지 되고 3초 유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풀차지를 3초 안에 계속 써야 되는데 그 말은 미란다랑 사용을 하지 못하겠죠? 미란다의 크리 100% 버프를 받으려면 평타를 안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미란다랑 쓰기 어려워 보이고요. 풀버스트 타임 시작 시 타겟에게 지속 데미지. 이 타겟이라는 거는 보스를 의미합니다. 니케도 아니고 일반 소형 랩처도 아니에요. 반드시 보스가 타겟이고요. 그래서 결국 레이드 전용 기믹으로 나왔습니다. 버스트 스킬인데요. 적 전체에게 받는 데미지 25%.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리고 지속 데미지 넣고 마찬가지로 타겟일 경우 지속 데미지가 더 크게 들어가고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자신이 클라이막스 상태라면 그러니까 후버스트를 사용해서 딜러로 들어갔을 때 아군 전체에게 명중률이 감소가 부여가 됩니다. 단 1초뿐이지만 우리가 풀버스트가 10초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거의 10%가량의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이 명중률 감소가 없는 게 좋겠죠? 이 명중률 감소가 면역이 되려면 이제 이 음소거 중첩력 하나를 까면서 가능한데 그게 바로 이제 여기에 있었죠 아까. 그러니까 순서를 정리해보면 파츠를 파괴해서 음소거 스택을 쌓고 그러면 본인이 클라이막스 상태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딜이 지금 강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이 명중률 감소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군의 딜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파츠가 필수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 명중률이라는 거는 니케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다른 RPG 게임에서의 명중률처럼 미스, 스톡이 빗나가는 게 아니고 코어를 때릴 수 있냐 없냐예요. 니케에서의 명중률은 탄착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탄이 퍼져가지고 샷건이나 아니면 다른 무기들도 완전 엉뚱한 데를 쏴서 우리가 노렸던 코어를 못 때리게 되는데 그래서 코어가 없는 보스면 이 명중률 감소가 크게 큰 페널티가 아니지만 이걸 달고 나왔다는 건 이번에 코어가 있겠죠? 자 일단은 몇몇 니케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선 수산나입니다. 수산나가 파츠를 파괴하면 버프가 갱신이 되고
그리고 또 파츠가 필요한 지속 버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에 디젤과 시너지가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요. 디젤도 그렇고 수선라도 그렇고 이번 솔레가 끝나면 어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이번에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또 비온의 니케 스쿠라가 있는데요. 스쿠라 같은 경우에도 홍합이 아니고 파츠가 없으면 전혀 활약을 하지 못하죠. 어쩌면 디젤도 스쿠라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스쿠라에 비해 강점들이 또 있어가지고 이건 또 뒤에서 언급을 할게요. 스쿠라에 비엔 좋아 보입니다. 또 이제 풍스카가 있는데요. 왜 클로드는 아니고 풍스카냐? 이게 왜냐면 풍스카랑 디젤 같은 경우에는 버스트 스킬을 사용해야 밭댐증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클로드 같으면 토템으로도 기용이 가능하죠. 풍스카랑 디젤을 우리가 밭댐증 용도로 요원으로 차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버스트 스킬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를 항상 주의해 주시고, 앞에서 설명했던 미란다랑 못 씁니다. 물론 이제 억지로 또 어떻게 쓰는 조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스킬셋 자체가 미란다랑 쓰지 말라고 타겟을 하고 나온 스킬이라, 왜냐하면 3초마다도 아니고 사실 3초보다 더 빨리 풀차지를 계속 갱신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미란다 버프가 풀리죠. 그래가지고 미란다가 예상 외의 성능을 계속 보여주면서 미란다랑 쓰지 못하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니케가 택티컬 업 베스티가 있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뭐 카페 스위티, 뭐 앱솔루트, 메티스, 이번에 인피니티 레이까지 서사상 굉장히 중요한 친구들인데요. 이 베스티가 출시 당시에는 굉장히 저평가가 많이 됐죠. 왜냐하면 솔로 레이드 성능이 안 좋았으니까. 하지만 그 이후 PVP랑 스테이지에서 활약을 하면서 그때 걸으신 분들이 좀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이번에 디젤은 애초에 통상이 아니라 한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명함을 챙기셔야겠지만 PVP나 스테이지용으로는 도저히 쓸만한 스킬셋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재평가가 돼서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단 솔로 레이드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중을. 이번 솔로 레이드 때 또 증명이 되겠지만 솔로 레이드에서는 쓸만한 성능일 것 같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테스트 해봐야 알지만 자결이고 파츠가 있는 솔로 레이드여야 될 가능성이 높긴 해요. 통상적으로 자주 나올 만한 성능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재평가가 되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정리를 해보면 이번 솔로에서는 디젤이 버퍼가 아니라 딜러기 때문에 후버스트가 강제가 되고요. 파츠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코어가 있어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보스는 자결 약점에 파츠 코어가 있으니까 기차, 모더니아 생각나는 보스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이번에 겨울 테마가 또 AGX죠. 기차기 때문에 알트 아이젠이 보스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보스에 대한 예측을 좀 해보고, 결국 이 파츠 관련 기믹이라는 거는 범용픽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수산나 이번에 디젤이랑 같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솔레 끝나면 나란히 다시 손잡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듯 미란다 디젤은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디젤은 이번 솔레가 끝나더라도 혹시나 디젤 선버스트를 사용 시 밭댐증 요원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클로드처럼 토템으로는 어려워요. 본인이 버스트 스킬 써야 돼서. 근데 이제 만약에 나중에 나오는 보스 중에 코어가 없어요. 코어가 없으면 명중률이 떨어져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디젤 후버스트로 써가지고 밭댐증 능력도 주면서 또 이제 디젤이 딜을 잘 하는 식으로 기용이 될 수 있긴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후 솔레에서 또 어떻게 쓰일지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까 제가 기차를 이제 보스로 예상을 했는데요. 그러면 자, 알트 아이젠 이렇게 생겼죠. 얘가 파츠는 있는 거 알아. 여기 뭐 포트, 미사일 포트 있고 하잖아요. 여기도 있고 오른쪽 왼쪽에. 근데 얘가 코어가 도대체 어딨냐 라고 한다면 숨어 있습니다. 코어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관통으로만 때릴 수 있는데, 우선 우리가 이 포신을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기차를 정면에서 마주보게 되면 여기에 코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때리라는 거냐 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관통 니케, 자결 같으면 이제 앨리스, 아스카가 있겠죠? 뭐 비자결 기준으로는 스화, 맥스웰, 레후, 수로시 등등이 있겠는데요. 여기를 관통 니케 때려주시면 돼요. 이게 니케 위치와 기차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달라가지고 그거는 또 솔레가 시작되면, 그리고 만약 기차가 솔레 보스라고 한다면 상세 택틱을 알려드릴 거고요. 근데 이게 디젤 같으면 관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디젤이 들어가는 파티도 이거를 잘 활용을 하려면
혹시 기차가 3분 내내 우리를 마주보고 있을 수도 있을까? 아예 시점이 바뀌어서? 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근데 이거는 뭐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러 좀 생각을 해보고 이제 브리드 봐야겠죠? 브리드는 이거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간단해요. 통합 코드 적 전체에게 닷댐증. 그러니까 얘는 자결 버프 능력이 상당해요. 그리고 일반 공격 10회 시 마찬가지로 통합 적에게 닷댐증. 그리고 일반 공격 5회 시 따로 들어간 데미지가 있고요. 버스트 같으면 이제 20초인데 아군 전체에게 시공증 66%를 줍니다. 이게 자신을 제외한 아군 전체인 거 보면 너무 강해가지고 약간의 페널티를 둔 것으로 보이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의 무기가 샷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레오나, 나가 이런 이버스트도 그동안 버프 능력이 그렇게 많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샷건 덱에서 매우 사랑을 받았던 샷건 멤버들이고, 그리고 브리드는 물론 능력이 이 풍합 코드에게 가하는 피해가 좀 집중이 많이 되어 있긴 한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최종 공격력과 그리고 아군의 시공증을 올려준다 이런 점에서 지금 샷건의 이버스트가 충분히 샷건 덱의 이버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결국 나온 다음에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그래가지고 결국 샷건 덱 멤버가 토브, 브리드, 드레이크, 솔린까지, 지금 픽업 진행 중인 솔린까지가 거의 고정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솔린을 이번 솔레에서부터 쓰실 거라면 뽑으셔야 합니다. 브리드 좋아 보이네요. 이제 또 우리가 이 모션을 안 보고 갈 수가 없겠죠? 쿠킹 울스커드에서 이게 단순히 어떻게 나왔냐를 떠나서 필요하면 언제든 우리가 말씀해 무기 주세요. 타입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젤 굉장히 모델 잘 나왔고요. 얼굴도 자, 이제 디젤이 이제 버스트를 사용할 건데, 이건 누가 봐도 퉁퉁이죠? 괜찮아요. 아직 자, 이제 지치지 장전을 않았어요. 하실 때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시간이네요. 장전을 할 때 이 장전 게이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아직 지치지 쭉 올라가고 않았어요. 한 번에 로딩이 끝나면 전체 탄이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바로 풀클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립 런처가 아니라서, 우리가 이제 이 클립이 뭐냐 하시는 분들은 센티, 자칼, 아니스 이런 것들을 한번 장전 모션을 보시면 탄을 나눠서 장전하거든요. 이제 버충 안 좋고요. 마찬가지로 브리드도 뜻깊은 날입니다. AGX의 승객분을 모시고 지상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브리드도 굉장히 잘 나왔죠. 브리드도 사격 모션 한번 봅시다. 꼭 원하시는 곳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네, 눈웃음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번에도 보시면 한 창을 한 번에 다 채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탄이요. 이렇게 한 번에 찹니다. 이게 나눠 넣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브리드의 손을 보시면 두 번 넣어서 이러면 클립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게이지입니다. 요게 한 번 지나가는 사이에 탄이 전체가 다 찬다면 그러면 이거는 풀클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충이 안 좋고요. 그래서 디젤 브리드는 PVP에서는 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상으로 디젤 브리드 프리뷰를 마치겠고요. 출시 이후에 또 자세하게 테스트를 해보고 성능 평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영상을 올리고 가야 되는데 챔레나 입어요. 그 시공증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이버스트 중에 딜러로 쓰이는 애들이 없긴 해요. 그러니까 그 아레나적 능력 없이 딜 버프만 가지고 쓰는 애들은 이거 미니 일섬 엄청 약합니다. 샷건 덱에서는 이제 무기 자체가 샷건이다 보니까 뭐 평타를 세게 때릴 수 있으니까 쓸 수는 있긴 한데 그쵸. 크레이나 나유타도 버충이 좋은 애들은 아니라 근데 단순 딜만 보고 쓰기에는 좀 많이 어려워 보이긴 해요. 왜냐면 그랬으면 애장품 2단계 바이퍼도 계속 잘 쓰였어야 되거든요. 네, 영상 올리고 갔다가 오겠습니다. 오늘은 2시가 약간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샷건대 국밥 2번은 크랜이죠? 네, 굉장히 애매하긴 해요. 샷건덱에 명확한 그게 없어가지고 자결이 아니어도 레오나처럼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그건 또 나와봐야 알긴 하겠죠? 아, 그 밭댐증은 그런데 지금 결국 이버스트 요원이 좋은 애가 마땅한 애가 없다는 점에서 샷건이랑 무기 개수 자체가 10년 상자로 챙길 다른 니키가 중요한 게 없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시공중도 그렇고 결국 그 솔린 딜이 나오는 것처럼 그냥 샷건 무기 자체
개수를 생각하면 뭐 테스트 해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요? 또 이번에 솔랭이 나오면서 힐러가 어느 정도로 좀 그게 돼가지고 마련이 돼서 이거 영상만 올리고 가도록 할게요. 영상을 다시 올려야 되는구만. 이렇게 스킬들은 다 한 번에 올려주면 좋겠군. 매번 따로따로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네, 힘낼게요. 브리드 사일런트 트랙. 디젤은 윈터 스위치.
어차피 이제 인코딩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냥 방송할까요? 제 뭐 지금 딱히 켜놓고 할 것도 없다. 이따 오겠습니다. 이제 원래 방송은 아시다시피 2시지만 아침에 이렇게 1시간 반을 써버려서 2시보다 약간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 올게요. 바이바이.